국민의힘은 야당이 자꾸 반복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순진 간부의 업무가 가중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그런 하고 물타기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좀 소란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갑질, 이야기라. 폭언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갑질이나 폭언 이런 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근데 혹시 얘기죠. 유족들 만나셔서 얘기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좀 들으시고 계십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 야당에서도 더 강하게 못했던 게 네. 유족 입장에서는 권익위 차원에서 예. 빨리 순직 절차를 진행을 하기를 원했던 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순직 처리를 그렇죠. 해달라. 정치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게 더 더뎌지거나 그럴 수 안 있죠.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들이 유족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권익위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유족들이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예. 혹여라도 그렇죠.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예. 모르니까 야당하고 접촉했다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정부나 권익위에 밉보여서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야당 접촉하는 것도 제대로 네, 하기가 조심스러워하는 좀 거죠.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화나는 지점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단순하게 예. 고인의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유족들이 이렇게 주눅 들고 진실규명하는데도 답답함에도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 이 네. 상황을 만든 이 정치권, 특히 예. 권익위와 권익위 위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대통령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인을 통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네. 가지가 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분이 사실은 이 사건 조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된 네. 것 같다에 대한 우려나 걱정,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게 하면은 예. 생각보다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일련의 과정이 예.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예. 권익위가 망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예. 복합적으로 예. 섞여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 결국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예. 다 섞여 들어간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권익위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종결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강하게 있었죠. 있었는데 네. 이 종결 처리되는 과정을 예. 밀어붙이다 보니까 예. 그동안에 했던 권익위의 모든 업무 처리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규정도 그래서 규정도 바꿔야 되는 거고 해석도 사람 바꿔야 때문에.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이 부패 방지를 방지요. 총괄했던 김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청렴 그다음에 부패 방지 예. 총괄 기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못 막은 게 아니라 예.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못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난 했던 것들을 20년간 다 해왔던 바꿔야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업무를 예. 다 바꿔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일개 비단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게 2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나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부패 방지 업무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와르르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롱들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치학 다 받아도 되겠네. 부인한테는 다 뇌물 주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부패 시장을 네. 몇 조의 부패 시장을 열었다는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실제로 예. 업무 관련성을 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직무 관련성을. 예, 예. 그리고 그게 실제 아니, 그래서, 부인한테 예. 줬을 경우에는 남편이 몰랐다거나 예. 아니면은 남편하고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돈을 주고받는 이 청탁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추석 앞두고 기가 막힌 카드 뉴스가 네네. 권익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까지는 줘도 된다, 네네. 받아도 된다 이런 거고 관계없는 뭐 배우자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한이 없다. 무한정으로 네. 그냥 제한이 없게 받아도 된다. 이 부- 이게 근데 권익위 결정으로 된 건가요? 이 부분을 실제로 받아도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계속 카드 뉴스가 나온 건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시점이나 그 내용의 방향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 관련해서 궁금해하니까 예. 이것을 좀 드라이하게 설명하는 예. 느낌으로 다가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 법은 아니에요. 예. 법 규정상으로는 예. 이러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내하는 건데 네. 지금은 그 시점과 그다음에 카드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열어두는 것처럼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이 네.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드뉴스가 조금 작성된 예. 느낌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날 카드뉴스가 나왔던 날짜예요. 네, 날짜? 예. 예. 그 21일 날이 예. 검찰이 종결 처리에 대해서 사건 종결을 하는 그걸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맞추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건 종교 예. 사건을 그 무혐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는 날 그날 카드 뉴스가 나왔다.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네. 추석 전 일주일 전에 그 카드 뉴스가 올라옵니다. 추석 전 일주일. 근데 지금은 한 달 전에 올라온 거예요. 시점이 안 맞아요. 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빨리 털고 싶은 예.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를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네, 카드 네, 뉴스가 네. 있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시점과 예. 카드 뉴스의 방향이 좀 다르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근데 사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처벌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이걸로 가능하죠.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거 다 봐주고 오로지 원포인트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준 선물이어서 네네. 예,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그래서 신고 의무도 없으니 무혐의다. 이제 이렇게 종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창민 의원님이 받았다고 치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사회적 특권 계급을 그냥 인정해버린 맞습니다. 검찰의 결정 수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하죠. 원래 예. 법 규정이라는 게 예.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법 적용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게 뇌물, 청탁, 그다음에 알선수재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관련법을 적용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법 규정이나 해석도 축소하고 원래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서 사실 털어버린 거죠. 이거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네. 여당이 또 대통령실이 저렇게 껌껌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벽을 지금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의지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8석의 정치력이 필요한 네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왜 불참한 겁니까? 어제 상임위에. 왜 출석하지 않았어요? 왜 불출석한 거예요? 세종에 있는 권익위 세종에서 네. 회의가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회피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도 실제로 이제 직무대행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네. 부위원장이 맡을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현 사무처장인 부위원장은 올라오고 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받아야 되는 정승희 위원장이 네. 회의 주제를 이유로 빠진 겁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조직 안에서 감찰도 하고요. 그게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밖에 어떤 기구가 됐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권익위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그게 정확한 워딩으로 이제 예.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발표한 게 유철한 위원장은 이건 급한 거 아니다. 네? 직접 급한 건 아니다. 순직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족을 지원하는 게 급하다. 이런 식으로 면피하면서 사실 조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직접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순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실 조사는 기본인데 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이 사실조사 관련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거다.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순직 판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떠넘긴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본 바에는 예. 먼저 이 과정을 가려고 하면은 기초조사를 해야 기초조사를 되겠죠. 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인사혁신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감찰을 통해서 기초 사실관계. 그건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의 조사본부에서 아니죠. 조사본부가 아니라 해병대 그 조사본부에서 수사단에서. 해병대 이제 수사단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첩을 한 하는 거예요. 거죠. 8명의 임성근 포함해서 8명에 맞습니다. 대해서 혐의 사실이 있으니 입건을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경찰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마찬가지로 기초 자료나 근거를 정리해서 하는 게 사실 신청할 때도 이게 있어요. 상례죠. 예, 그 절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형식적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와는 별개로 진상규명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